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허용 후 규제 방식의 규제 혁신을 확대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 민생, 공직 분야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선허용 후 규제 방식의 규제혁신을 확대하기로 하고 소프트웨어 등의 10대 중점 분야, 미래차, 드론, 의료기기, 신소재 관련 규제, 공공기관 규정 등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소, 전기차, 가상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데 6년간 대규모 지원을 단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시장 자립형 3세대 전기구동차 산업 육성 방안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열기 위해 시장 경쟁력을 갖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국비 2,740억 원을 포함해 총 3,856억 원을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지원합니다. 올해는 1차 연도 사업으로 지정 공모형 2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이후 차례대로 4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고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며 3월 중 선정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세계 교역량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7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599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흑자폭은 7년 만에 가장 작았지만 22년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수출이 크게 부진했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 부진으로 상품 수지 흑자는 줄어든 반면 여행 수입 증가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60억 원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43억 3천만 달러 흑자로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사 인수를 마치고 기술과 결합한 증권투자 사업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계열사 편입을 완료하고 회사 이름을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바꿨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하면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지분 60%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습니다. 2018년 10월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회사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의 편의성, 연결성,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산 규모가 적은 사용자들도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카카오페이 사용자를 증권 고객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폭스바겐 3세대 투아렉이 국내 시장에 출격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용산구에서 더 그레이트 비전이라는 콘셉트로 3세대 신형 투아렉의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선보이는 3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투아렉은 2002년 처음 선보인 이후 작년 7월까지 전 세계에서 100만 대가 판매된 밀리언셀러입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 작년 티구안과 아테온으로 국내 시장에서 부활을 알린 폭스바겐은 수입차의 대중화 전략에 따라 투아렉까지 베스트셀링카로 등극시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회사는 정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선된 성능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첨단 안전, 편의사항을 갖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테판 크랩 사장은 신형 투아렉은 지난 수십 년간 폭스바겐이 선보인 차량 가운데 가장 큰 실내 공간을 갖춘 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휴 자산을 매각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과 인접한 송현동 부지와 비주력 사업인 왕산 마리나의 운영사인 왕산 레저개발의 지분 매각을 각각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기업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 선진화 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KT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조 1,510억 원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5G 네트워크 투자와 마케팅 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매출은 3.8%가량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삼성 Z 신제품을 공개하고 먼지통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청정 스테이션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미세먼지 날림을 최대 400배까지 줄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제너럴 모터스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에 플라스틱 올레드 기반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회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